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5분을 뽑아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돈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매매가 실거래를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전세, 월세의 계약의 경우에도 그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부분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 정확하게. 저희가 저번에 전자계약서도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 전월세 신고제도 어떻게 보면 엄청 투명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제 오픈을 시켜서 네. 사실 이런 정보들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 세금 부과하거나 네.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세금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금액의 월세라든지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몇 층에 도실이 얼마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뭐 2달 전이었다. 그럼 이제 2달 지났으니까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격 흥정도 할 수 있고, 일단 흥정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브라더, 전월세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사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20대 국회 때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가 되든지 진행이 되면 아마도 내년 말 정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시선이 많죠. 생각보다 빨리 시행되네요. 그렇죠. 이러면 빨리빨리 네. 시행될수록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사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정보를 가지고 또 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월세 신고제라는 건 제가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그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꼭 30일 이내에 해야 꼭 되나요? 30일 당연히 해야 되죠. 만약에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의무 기간을 네. 놓쳤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 했다 할지라도 거짓된 내용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요. 또 이거를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좀 폭풍이 있을 거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고 또 하나를 잃으면 또 그 자리에 빈자리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전월세를 신고를 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정보를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지와 소단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대단지의 경우에는 4층에 예를 들어 6억의 전세가 들어왔다. 4층이 너무 많잖아. 1500세대고 막 동이 15동이 있는데 그 4층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5개동 이하, 485세대 이하에 네. 이런 단지들은 사실 3층에 누가 월세 보증금 얼마에 들어왔다. 그러면 치면은 거의 그 건이 그 한 건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정보, 내 아이의 어떤 경제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사생활? 사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또 선의의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임 나갔는데 야, 나 오늘 나 여기 하나 아파트 샀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고등학교 때 내가 너 공부 잘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하나 샀지. 자존심. 너 어디 샀니? 나 저쪽에 샀어. 그래? 축하한다. 집에도 왔어. 그럼 얘가 돌아가가지고 그걸 딱 살펴봤는데 거기에 반전세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이제 반전세인 걸 딱 알잖아. 네. 알고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잖아. 야, 너 근데 거기 실거래가 그런 거 안 뜨고 반전세 하나밖에 없더라. 야, 그러면은 꽉. 어떻게 창피해. 창피하지. 그러한 식으로 사실 오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아파트 때문에 시기가 많이 벌어집니다. 형제 자매? 요즘에 그 명절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아파트가 많이 오른 사람부터 시작을 한대요, 얘기가. 그래서 막내가 제일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막내랑 그 막내의 집사람 되시는 분하고 네. 아내 되시는 분하고 네. 신나게 부엌에서 얘기하고 나요. 거기를 장악을 하시는 거죠. 집안 싸움 됩니다. 그렇죠. 그 아파트를 아직 못 산 큰형님 내외는 안 가죠. 안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집으로 이제
이제 귀성길에 힘들죠, 차 속에서.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후폭풍도 있습니다. 네. 이 노출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 그쵸. 완벽한 자료를 국가가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이런 경우 많아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나 딸이 굉장히 싼 값에 들어가 사는 경우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여거든. 그 이익에 해당해서.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원래는 250 주고 월세 살아야 되는데 맞아, 5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증여라든지 그런 법률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도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도래하는 한국에 도래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리도 거의 0%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도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제 월세가 많이 좀 이렇게 매물이 더 많아지고 전세가 좀 줄어들거나 했을 때에도 그 월세 매물의 관리도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통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지금의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이 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이 세부담이 이제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세금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부과되는 세금을 이제 전가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세입자한테요? 그렇죠. 세입자한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세입자의 그 전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세 부분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많았는데 네.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개시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병행이 된다면 세 가지가 거의 병행돼서 동시에 나온다면 모든 그 악조건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에서 집값을 올리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도 상한제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상한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못 올리고. 그렇죠. 또 다음번 세입자는 내가 비싸게 받아야지 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또 이 세입자는 4년을 토탈 네. 2년 살고 2년 더 살아서 4년을 살 수가 있거든요. 보호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상한제 때문에 5% 이상 올리지도 못해요. 네, 5%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힘을 합치면 정말 서민과 임차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서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